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20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챕터 2 형용사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 명사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편은요. 총 10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 명사편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 그리고 해석하는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설레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닛 20 명사의 개념, 종류, 역할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닛 21 길어진 명사 1편 투부정사 9의 개념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투부정사 9와 관련된 기출문장 15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관련된 큰 그림은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명사의 개념, 종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명사의 개념부터 볼게요. 명사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명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는요. 사람, 사물, 동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는 것 그것을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명사는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이러한 명사에는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명사, 명사구, 명사절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명사에는 당연히 명사하고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포함이 됩니다. 명사구는요. 명사 친구인데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면서 주어 동사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는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가 속합니다. 명사절도 마찬가지로요. 명사 친구인데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면서 주어 동사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접속사 대절, 접속사 whether 또는 if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 절, 복합 관계대명사 절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이번 챕터에서는요. 명사, 대명사를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틈틈이 설명을 해왔고요.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길어진 명사인 명사구와 명사절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진 명사 총 8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하나당 하나의 유닛을 배정을 했습니다. 개념 설명 자세하게 될 거고요. 기출 문장도 충분히 준비해 놨습니다. 명사의 큰 틀을 잡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명사의 개념과 종류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명사의 역할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명사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명사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는요. 주어, 보어, 목적어가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다시 말해서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가 되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보어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목적어가 되죠. 영어는 자리,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목적어는요. 타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하죠.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목적어라는 말을 들으면 타동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명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자리는 모든 명사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이것만 잘 숙지해도요. 명사편은 거의 정리됐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주어 자리부터 볼게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자리가 주어 자리가 되겠죠. 방금 보신 10가지의 명사가 이 주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길이와 모양이 조금 다르겠죠. 보어 자리는요. 동사 다음 자리인데요. 이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 동사는 비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반드시 100% 비동사입니까? 꼭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항상 또 예외가 있는 편이라서 제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사 보어는 비동사 다음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말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죠.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요, 비동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우리 배우셨던 유지, 변화, 감각 동사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사 보어는 비동사 다음 자리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목적어 자리로 갈 텐데요. 먼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도요, 동사 다음 자리인데 목적어가 나올 때 이 동사는 타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당연히 전치사 다음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명사 할 때마다 계속 또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숙지는 되긴 할 텐데 그만큼 자리가 중요하다는 건 이번 시간에 확실히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방금 보여드린 10가지 명사가 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빈도와 중요도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을 텐데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자리가 주어 자리라고 했습니다. 10가지의 명사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동사 다음 자리인 보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도 똑같은 명사 10가지가 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가 붙은 것이 있고 안 붙은 것이 있죠. 별표가 붙었다는 것은요, 자주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별표가 안 붙은 것은요, 안 쓰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쓰이지는 않는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아예 없애버리시면 안 되겠고요. 빈도수가 조금 낮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동사는요, 수일치, 시제, 태, 조동사라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한꺼번에 담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자리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뤄볼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쉬셨다가요. 유닛 21 길어진 명사 1편 투부정사 시작하겠습니다. 유닛 21 길어진 명사 1편 투부정사 9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길어진 명사는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유닛 제목 하단 상자에요. 길어진 명사 8가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흐름을 쫓아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꾸자꾸 보셔야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오기도 할 겁니다. 그 밑에 유닛과 관련된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그 밑에 이러한 표가 항상 보일 겁니다. 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표를 처음 딱 보실 때는요, 이러한 자리에 쓰이는구나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 확인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요, 이 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표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자리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볼 때는 자리 확인, 자세한 설명은 밑에서 확인하고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깔끔하게 꼼꼼하게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도 동일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얘를 좀 확대해서 개념 설명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개념, 형태, 쓰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투부정사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투부정사는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거니까 결국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죠. 이러한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명사로 쓰인다는 것은요, 원래 명사가 하는 일 귀가 따갑게 들어오셨죠? 그렇습니다.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은요, 원래 형용사가 하는 일인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우리 이미 챕터 2에서 살펴봤고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는요. 저와 함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장을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부분을 따로 문법 시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B2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것은요. 원래 부사가 하는 일인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요. 우리 나중에 부사편에서 이 부분도 따로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 명사 파트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리 확인하겠습니다.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어 자리부터 보시면 동사를 기준으로 그 앞자리가 되겠네요. 얘는 가주어, 진주어라는 건데요. 조금 이따 할게요. 보어 자리는 비동사 다음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는 역시 동사 다음 자리긴 한데 이때 동사가 타동사가 되겠죠. 투부정사는요.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사용되지 않죠. 문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한 방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 투가 있어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가 두 개 연속해서 나와서 이상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명사로 만든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전치사 다음에는 헷갈리지 않게 그냥 동명사를 쓰자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리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 전에 참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참고사항은요. 오늘까지만 설명하고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얘기는 반복해서 자세히 해드리지 않으려고요. 너무 반복하면 여러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에 사용된 다양한 동사라고 제목이 붙어있네요.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 형태라고 했습니다. 얘는 결국 동사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 성질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동사의 가장 중요한 성질 특징은요. 앞에 주어를 받고요. 그 뒤에 수식어, 보어,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따로 빼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에 포함된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수식어, 보어,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투부정사에 포함된 동사에 1, 2, 3, 4, 5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요. 1, 2, 3, 4, 5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라는 겁니다. 자, 어떤 동사가 몇 형식인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뒤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를 보고 얘 동사의 형식과 구조를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투부정사에 속한 동사 다음에 아무 말도 없거나 부사적 수식어가 있다면 얘는 일형식 패턴이 되겠네요. 만약에 투부정사에 속한 동사 다음에 명사 보어나 형용사 보어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명사 보어가 나와 있다면 이때의 동사는 비동사의 원형이 될 거고요. 형용사 보어라면 비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유지, 감각, 변화 동사도 쓸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보는 겁니다. 투부정사에 사용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다면 얘는 타동사고 삼형식 패턴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부정사에 속한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얘는 수요동사구나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묶어봐야지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투부정사에 포함된 동사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얘는 오형식을 만드는 그러한 동사구나 덩어리로 여기까지 묶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가볍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To run every day is good for your health라는 문장인데요. 자, 투부정사 다음에 everyday라는 시간의 부사 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형식 패턴이라고 구조를 보시면 되겠죠. 의미적으로는요. 매일 달리는 것은 is good, 좋아요, 당신의 건강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o be a singer is my dream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투부정사에 비동사의 원형이 있고요. 그 뒤에 명사 보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비동사 다음에는 명형장 나오는 걸 덩어리로 묶는 연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가볍게 묶어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묶여서 왜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지 그 원리들을 이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가수가 되는 것은 저의 꿈입니다. To read an English newspaper can improve your English skills. 자, 투부정사에 속한 read라는 동사가 영어 신문이라는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는 삼형식 패턴이 되겠죠. 이렇게 한 방에 덩어리로 묶어서 가시면 돼요. 영어 신문을 읽는 것은 향상시켜줄 수 있어요. 당신의 영어 실력을. To teach students English is not easy. 자, teach라는 동사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이라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방에 덩어리로 가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is not easy.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To keep the vegetables fresh is important. keep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연결되어 있는 패턴이죠. 우리는 keep이라는 동사가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구조가 안 보이겠지만 이미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조금씩 보이게 될 거고요. 경험이 쌓이면 얘는 한 방에 보이게 될 겁니다. keep이라는 동사 뒤에 무조건 이러한 구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볼 수 있다면 한 방에 묶어서 가는 거죠. 채소들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은 is important.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다양한 동사들과 함께 다양한 덩어리로 묶일 수 있다는 거 참고 삼아 정리가 됐고요. 동명사, 분사도 모두 동사에서 만들어진 아이거든요. 얘네들도 같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이제는 주어 자리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가요.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 또는 하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은, 는, 이, 가라는 조사가 자연스럽게 붙겠죠.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요.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하기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하기는 또 뭐 하기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어를 의미하는 조사들이 자연스럽게 붙는다는 거. 자, 주어 자리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투부정사로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동사가 나왔다. 아, 주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구나. 하는 것은, 하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속한 동사에 따라서 덩어리를 묶어보면 좋을 텐데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잖아요. 동사 앞에가 전체가 투부정사 덩어리라고 가볍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로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주어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미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컴마가 나오고 대부분 컴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보통 되죠. 따라서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구조인지를 함께 보시면서 의미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To master English is my plan for this year. 투부정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요. To master가 정복하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해 보이네. 한 방에 이렇게 묶어서 순차적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영어를 정복하는 것은 is my plan, 저의 계획입니다. for this year, 올해를 위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해의 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똑같이 to master English를 시작했는데 콤마가 있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패턴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I'll keep a diary. 저는 일기를 쓸 겁니다. 영어로 일기를 쓴다는 거죠. 자, 뒤에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이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보시지는 못할 겁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은 등장하는데 자주는 안 보인다고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To master English is my plan for this year인데요.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여 있는 상태죠. 이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길고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길면 뒤로 가는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겁고 긴 이 투부정사 주어를 문장의 뒤로 보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어 자리가 이렇게 텅 비게 됩니다. 영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로 채워놔야 돼요. 뭘로 채울까 고민하다가 얘가 길고 무거워서 뒤로 보냈으니까 상대적으로 짧고 가벼운 걸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it이라는 걸 선택해서 넣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it은요. 빈 주어 자리를 채워주는 가짜 주어죠. 이 가짜 주어에서 짜를 빼고 가주어라고 하게 되었고요. 이 토마스 잉글리시가 진짜 주어였네요. 마찬가지로 짜를 빼고 진주어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실 가주어, 진주어는요. 구정보, 신정보라는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우리 길어진 형용사, 길다는 건 두 단어 이상만 되면 길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어진 형용사는 모두 명사 뒤에서 수식했죠. 길면 뒤로 간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는 태생적으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이면 길면 뒤로 간다는 원칙에 의해서 뒤로 보냈어요. 근데 뒤로 보내고 나니까 주어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주어를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짧은 it을 넣어놨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원리는 설명이 됐고요. 이제 공식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t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투부정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를 예상해 보시고요. 해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투부정사가 하는 것은 하기는 이라고 해석된다면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 맞겠죠. 예문들 많으니까요. 자꾸 보시면서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가주어, 진주어 패턴도 금방 익히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어 자리로 가보죠. 자,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여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이다라는 말이 붙을 겁니다. 주어, 동사인데 이때 비동사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고 이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이다라고 해석된다면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보어 자리에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갈게요. My plan for this year is to master English. 저의 계획은 for this year 올해의 하고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덩어리로 나와 있네요. 해석 확인해 봐야겠죠? 올해 저의 계획은 영어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보어 답니다. 이제 목적어 자리로 갈게요. 자, 투부정사는요.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만 확인하면 되겠죠?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는요. 하는 것을, 하기를이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서 하기로라고 해석할 때 자연스러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하나 챙겨가시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다음 자리가 되겠고요. 이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는요. want, hope, decide, plan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익숙히 봐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으로 생각하시고 해석하시고 구조를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요. 제가 유닛 24에서 동명사와 묶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want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를 원하다, hop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decid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결심하다, plan to 뭐뭐 하기로 계획하다 또는 뭐뭐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만 해두시죠. I want to master English. 저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목적어가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보니까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want to 동사 원형이 자주 쓰이는 패턴이라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해요. 영어를 정복하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가자면 저는 영어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I decided to master English.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나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때 그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를 보니까 to master English 똑같은 투부정사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봤더니 저는 결정했어요. 영어를 정복하기로. 이렇게 해석되네요. 이렇게 해석돼도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또 decide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덩어리로 묶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영어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목적 자리까지 다 봤네요. 이제는 다시 한번 표로 돌아가셔서 자리 확인하시고 해석까지도 꼼꼼하게 마무리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 자리는요. 이렇게 동사 앞자리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덩어리를 묶인 다음에 동사가 나온 상황으로 보셔도 괜찮겠죠? 영어를 정복하는 것은 저의 계획입니다. 올해의.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면 길고 무겁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 주어 자리가 비게 되는데 비워둘 수 없으니까 가짜 주어 it을 넣어주는 가주어, 진주어 패턴을 훨씬 더 많이 쓴다. 저의 계획입니다. 얘는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은 따로 하지 않아요. 저의 계획입니다. 올해의. 뭐가 올해의 저의 계획이라는 건가요? 영어를 정복하는 것은 또는 영어를 정복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보어 자리는 비동사 다음 자리라고 했네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꾸로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의 계획은 올해의 영어를 정복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우면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인 것이구나. 그것도 명사적 용법으로. 동사의 목적어, 주어, 타동사 나왔고요. 그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쓰이지 않고요. 잘 보시면 싹 지우고 볼게요. 똑같은 to master English가 주어 자리에도 보어 자리에도 주어 자리에도 보어 자리에도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10가지의 명사가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네요. 맞나요?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할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도 보시고요. 오늘 투부정사 구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게 될 동명사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든 관계되면서 왓자리든 다 똑같은 자리에 고유의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자리를 익혀둔다면 명사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계속 반복하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 없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정리해 드렸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21강을 통해서 유닛 21 길어진 명사 1편 기출문장 15개 재미있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236번부터 250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습해 보시면요. 신기한 문장들, 재밌는 문장들 꽤 있네 이런 생각 드실 것이거든요. 반드시 복습을 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